올해보다는 내년, 지금도 참 긍정적인 게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로 찾기 힘들 정도로 좀 부정적인 것들을 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고물가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또 경기 침체 우려들이 스멀스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돈나무 언니나 일론 머스크는 그러다가 야 디플레이션 올 수 있어. 금리 작작 올리고 이제 좀 내릴 생각해 이런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도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온 거예요? 아니면 뭐 경착륙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뭐 이제 금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은 금리를 좀 이제 올해 연말과 내년 초만 되더라도 앞에 숫자가 4는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그렇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가 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좀 쉽게 꺾이긴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내년 초 이후에는 좀 물가가 하락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기대감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그런 수요 둔화를 이유로 해서 둔화가 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년 초 이후에는 그래 물가가 좀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그래 좀 금리 올리던 거 그래 유럽이 좀 힘드니까 내년 초 이후에는 물가 이렇게 금리를 동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최근에 좀 주식을 사더라도 좀 뭐 1분기에 사자 이런 얘기가 내년 초에 네네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더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 이제 해주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요게 뭐냐면요. 페덱스 주가가 있네. 페덱스 네네. CEO가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운송량 부담된다 그러면서 이제 탄광소 카나리아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페덱스 주가도 밀리고 시장에도 부담을 최근에 줬었죠. 네, 그래서 파랑색 선이 페덱스 주가고요. 그리고 빨강색 실선은 하이닉스 주가인데 하이닉스, 이거를 보면은 어떤 게 굉장히 유사하다, 시밀리어다. 그래서 페덱스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래서 페덱스 최근에 페덱스가 더 약한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네, 지금 보면은 상관관계 꽤 높네요. 네, 2004년부터 2022년이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래서 참 최근에 반도체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은 특히 하이닉스 역시 좀 경기에 민감해서 최근에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역시나 좀 페덱스와 흐름이 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페덱스가 이제 그 비행기 항공 화물을 보면 거기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군요. 네, IT 부품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침체 관련돼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전미경제연합 거기 뭐 NBR에서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참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정말 그 8월 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었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내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고통을 내년에는 조금 뭐 수치로도 그렇고 체감적으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용도 괜찮고요. 뭐 소비도 괜찮고요. 많은 부분들이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또 물가 이제 CPI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근데 내년에 되면은 이 부분이 좀 하락해서 조금 이게 조금 힘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뭐 2, 3개월 전부터도 뭐 침체는 아니냐 얘기가 이슈가 많았지만 이제 정말 내년에 가면 더 논란이 많을 것 같고 과거에 봤을 때 이게 얕은 침체였을 때의 실업률이 한 5%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한 5% 수준까지의 실업률은 좀
벌써 좀 감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정말 뭐 강한 침체가 아니고 얕은 침체니까 네. 내년 정도에는 저 역시나 좀 얕은 침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 어려워지니까 주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침체가 나오면은 더 이상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경기야 나빠라, 지표야 나빠라, 그래야 금리 더 못 올리게 네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이 영향이 큰고요. 예. 페덱스하고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이사님 페덱스 얘기하시는데 자꾸 패대기처럼 들리지? 저도 그랬습니다. 페덱스. 네. 예, 그 경기 비슷비슷하네요. 예, 안 좋으니까 그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네네. 내년에는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올 수 네네.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이미 온 거 아니냐?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는 사실 이미 왔거든요. 네, 네네. 왔고요. 뭐 물가 오르는 거 보세요. 뭐 그 어묵 한 꼬치에 1,500원 받더라고요. 1,500원. 700원 받다가 1,000원 받다가요. 네, 그럼 네. 세 개면은 그냥 3개 먹으면 그냥 거의 5,000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4,500원. 네. 네. 뭐 물가 엄청 오르고요. 경기 안 좋죠. 경기 침체 사실 왔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뭐 내년쯤 돼서 경기 침체가 뭐 본격적으로 내년 뭐 여름쯤 온다면 이제 그때는 사실 침체가 끝날 때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할 수 있는데.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좀 침체가 회색 커플서처럼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왔어, 절대 안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침체냐 둔화냐 언제 오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침체의 시대,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네, 금리 네네. 인상의 시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그냥 사실은 뭐 그냥 주식 잡고 쉬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제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는 내년, 지금도 참 긍정적인 게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로 찾기 예. 힘들 정도로 좀 부정적인 것들을 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럴 때가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일수록 물론 뭐 시장에 진짜 막 욕심을 내서 뭐 맞서면 안 되겠지만, 항상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 기회를 찾으려는 마인드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조 이방원을 말씀을 드리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 2차 전지는 정말 강합니다. 정말 진짜 작년 못지 않게 지금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보자고 하면은 정말 여러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정말 많고요. 많죠. 네, 정말 많고, 또 이 종목 이렇게나 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기업들도 많아서, 최근에 뭐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막 날아간 종목 많잖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빠지고 또 뭐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근데 참 예탁금도 줄었고 시장도 안 좋지만 돈들이 계속 그렇게 좀 쫓아다니는 거죠. 그 말은요. 그런 머니 무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섹터들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곳에 항상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이렇게 염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또 압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러우 전쟁이 또 압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죠. 빨리 종전이나 휴전이 될 가능성, 저는 개연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함께 염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러우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0월 전, 지금 9월부터는 러시아 관련된 뉴스들을 정말 잘 좀 이렇게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재건과 관련된 IMF도 움직이고 있고요. 뭐 10월 25일에는 G7 의장 독일이 국제 회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지금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정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염두를 하고 있으면, 그런 또 유연하게
그러면 또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자. 네.